예, 최근에 뭐 아파트 시장 뭐 상당히 좋죠. 예, 그거에 비해서 비아파트 시장, 빌라라든가 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가 좀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좀 힘들죠, 아무래도. 예, 21년도에 보면 빌라 이제 거래량이 뭐 34만 5천 건 가까이 되다가 22년도에 많이 줄어들고요. 그다음 23년도에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정도 시장 상황으로 가게 되면 24년도에는 23년도보다 거래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시장이 상당히 폭등을 했을 때 2019년, 20년도 같은 경우에 빌라 시장도 상당히 많이 거래량이 늘어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체재 수요가 증가를 하니까. 예, 그런데 지금 격세지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지금 빌라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야, 스키장도 저 정도 경사로 만들면 욕먹겠네요. 상급 코스죠, 상급. 그렇죠. 지금 빌라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빌라를 찾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빌라를 뭐 공급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착공 건수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0년 전 비교해서요. 하고 뭐 지금 10분의 1 수준으로. 이건 그냥 안 짓는 수준이네요. 안 짓는 거죠. 네. 지금 사실은 지금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는 착공 건수도 보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땅을 많이 사놓은 걸 거예요. 이제 뭐 땅을 사놓고 이제 버티고 있다가 이제 착공에 들어간 게 아마 또 많을 겁니다. 네. 예, 요즘은 이제 찾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국의 빌라 착공 건수를 보면요. 지금 5개월 총 지금 7,800건. 이렇게 가게 되면 뭐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큼 이제 공급도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빌라 시장이 지금 붕괴되고 있는 이유. 예, 가장 중요한 요인이요. 바로 이제 전세 사기 여파가 이제 가장 크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보증보험을 다 원하시거든요. 임차인들이. 근데 이 보증보험 요건을요, 강화를 시켰습니다. 공시가격 126%로 이제 강화를 시켰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제 전세 금액을 책정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임차인들이 이제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공시가격 126% 룰에 맞춰서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채널 내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전세가가 하락을 한다? 그럼 당연히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매매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또 원인이 있어요. 정책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세금을 이제 뭐 중과를 시킨다거나, 그죠? 뭐 취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종부세에 대한 중과를 시키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인 수요자라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실수요자 시장하고요, 예, 투자자 시장, 시장을 양분을 해보면 이런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금 수요자 시장으로 시장이 아예 변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비아파트 시장이 지금 침체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딱 한 채만 사야 된다면 보통 아파트를 사겠죠. 예, 내가 여유가 되는 한 아파트를 매입을 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라든가 매매 시장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에도 60주 이상 지금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신고가를 넘어서서 새롭게 신고가를 써 내려가고 있는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는 반면에 정비 사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은 상당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잖아요. 왜? 서울에 새 아파트 빨리 공급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정비 사업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빌라라든가 이런 비아파트, 그러니까 서민주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 아무래도 이런 지역들은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버리면 멸실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들이 멸실이 되게 되면 그만큼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은 어떠냐? 지금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한 토지 가격은 대략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비 급등에 대한 영향을 더 받습니다. 왜?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네.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더 심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데이터로 보시는 것처럼. 비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거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있던 주택 멸실되고 공급은 안 되고요. 사실은 지금 서울 뭐 도심권에 뭐 이런 데 보면 원룸 주택들 월세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주거 사다리가 지금 이제 붕괴가 된다라는 거죠. 주거 사다리가.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우리가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갔다가 매매로 갈아타는 비아파트 같은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다가 그죠? 예, 그다음에 아파트로 갈아타는
구조였는데 이런 그 비아파트 시장이 붕괴가 되면 주거사다리가 이제 붕괴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럼 결국 손해를 보는 거는 지금 앞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분들이 지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앞으로 시장에 큰 문제로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사실은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요, 사실은. 내놓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별 효과가 크지가 않다라는 거죠. 120 대책에 보면 뭐 6억 이하 신축주택, 뭐 준공 난 것들, 예, 요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취득세가 제외주택으로 이제 보잖아요. 그죠? 주택수 제외죠. 예, 주택수 제외로 보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종부세 혜택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뭐 1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 2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종부세 부담이 생기거나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없으니까 굳이 이거를 추가로 내가 매입할 베네핏이 없는 거죠. 메리트가 없죠. 예. 자,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을 좀 유인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런데 투자자 유인 효과가 아예 없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이제 보증보험 지금 이제 공시가격 126%로 해서 지금 앞으로 이제 감정평가가 이제 도입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7월 말부터 되기로 했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감정평가 업체들이 이제 선정하는 지금 이제 과정에 있으면서 좀 시기가 길어지면서 아마 8월 말부터는 이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이 감정평가 도입이 되면서 아무래도 효과는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대인 부담은 되려 또 늘어났다는 거죠. 이제 세입자를 들을 때마다 이제 감정평가비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베네핏이 없는 시장에 대한 양극화만 더 촉진시키는 이런 대책을 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25일 날 정부에서 나온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예, 그래서 8월 중에 지금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예상하기로는요, 예, 투자자 유인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투자자한테 혜택이 되는 요인들이 뭐냐? 바로 세금에 대한 감면이죠.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라던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액이라던가 이제 면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뭐 110 대책하고 동일하겠죠. 뭐 6억 이하 뭐 이런 것들 110 대책하고 동일하게 좀 나올 걸로 예상이 강력하게 됩니다. 네.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투자자들이 베네핏이 지금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정책 발표 직전이 항상 저점이었죠. 예, 그래서 지금이 이제 가장 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빌라와 관련해서 저희 채널 내에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좀 실질적인 투자자 유인 효과가 있는 세제에 대한 혜택이 지금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아직까지도 소액으로 좀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시장만 뭐 줍줍하는 거 아닙니다. 예, 빌라 시장도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줍줍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빌라도요, 이제 공급 어렵습니다. 워낙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빌라도 공급 어려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빌라에 대한 선호도 높은 지역, 즉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높은 지역은 가장 저점에 매입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럼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아파트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이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비아파트에 대한 활성화 대책까지 나오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겠죠. 예, 그러면 당연히 거래량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아파트와 또 이 비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의 가격이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지역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 아무래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수요층일수록 직주 근접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뭐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높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서울에 노후도 높은 데 많이 없습니다. 노후대가 높은 데가 많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노후도 요건도 완화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소액으로 들어가더라도 이건 노후도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내가 얘기가 안 나왔을 때 소액으로 먼저 선점을 해서 시간 투자를 하게 되면 상당한 또 시세 차이까지도 가능하겠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재개발 방식에 있어서도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이런 역세권 개발 방식이 가능한 지역들, 물론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지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들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정비 사업도 이런 사업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은 뭐 예를 들어 역사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 예,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소액으로 뭐 내 집 마련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고요. 시세차익 보시기에도 상당히 아마 좋으실 겁니다. 예. 최근에 지금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다음에 청약률도 지금 고공행진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있죠? 둔촌주공 재건축 지금 뭐 프리미엄이 뭐 15기 붙었네 이런 예전에 그거 청약 그 당첨되셨던 분들 상당히 몇 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포기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 너무 그 당시에.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은 시장이 가장 두려움이 많을 때였었거든요. 당시 분위기가 좀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시장이 다 두려워할 때였죠. 네. 그렇죠. 근데 고분양가 논란. 시장이 지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약 통장도 다 써버리고, 그죠? 기대 이익을 지금 다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시간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는 용어 줍줍 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요. 만약에 너무 어렵다.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예, 밑에 여기 전화번호 좀 나가고 있잖아요. 예, 전화로 상담 요청하시면 뭐 전화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상담을 통해서 예, 도움을 받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지금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차들이 안 막히더라고요. 네. 예, 휴가철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제 영상 이렇게 휴가처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휴가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좋은 정보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